예, 저희 여기 이제 긴밀과 긴밀을 곱했을 때 이제 긴밀이다라는 거를 이제 관 보조 정리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확인하는 흐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기 곱한 공간의 긴밀을 결국 확인하는 시작은 여기 이제 곱한 공간에 대해서 이제 덮개를 이제 놓고 시작을 한 다음에 유한계로 다시 덮는 과정을 보여야 되는데, 그 유한계로 덮는 과정에서 마지막 부분을 좀 보시면 그냥 편의상 여기 계속 관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곱한 공간을 관 유한계 합집합으로 표현을 좀 하고, 그래서 관의 유한계로 이제 합집합으로 관 유한계 합집합으로 표현되는 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이 각각의 관이 이제 유한 부분 덮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면 돼요. 그래서 관 유한계 합집합이 되고 각각의 관이 유한계 부분 덮개가 있다. 그래서 합집합을 한 30개를 해서 쓸 수 있고, 각각의 관마다 한 20개로 이제 덮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각각의 관을 20개로 덮고, 이게 관이 한 30개가 있으면 총 한 600개로 당연히 덮는다라는 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관 유한계로 된다라는 내용하고 각각의 관이 유한계 덮개가 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하면 결국 얘도 유한계로 덮는 게 된다,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흐름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곱한 공간이 관 한 20개로 덮여진다. 그리고 각각의 관은 한 30개로 이제 덮을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확인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시작은 이 곱한 공간에 대해서 이제 열린 덮개를 이제 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일단 x하고 y는 다 긴밀이고, 그래서 이제 긴밀 공간하고 한 점을 곱한 거 역시 y하고 동형이고, y가 긴밀이어서 얘도 이제 긴밀이 성립한다. 예. 그럼 어차피 얘는 이 x 곱하기 y로 당연히 덮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있는 애들을 이제 다 모으면 얘도 당연히 덮어요. 예. 그래서 결국 얘에 대한 덮개니까 얘에 대한 덮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긴밀이니까 이 중에서 유한계로 얘를 당연히 덮는 상황들이 가능하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계집합 중에서 한 n개를 잘 골라오면 그 녀석들로 이 긴밀 공간을 덮는다. 예. 그래서 일단 이런 유한계가 지금 생겼고, 조금 전에 나와 있던 요 집합, 여기 UI를 n개 모은 요 집합을, 그러니까 여기 x가 주어질 때마다 이 포함관계를 갖는 요 녀석들이 생겨요. 그래서 x가 주어지면 요런 게 생기고, x가 주어지면 요런 게 생겨요. 그래서 x에 의존하면서 얘네들이 생기는데, 요 집합의 이름을 여기 nx라고 이제 적도록 하겠습니다. 저 표현을 지금 오른쪽에다 잠깐 옮겨 적어 놓겠습니다. 저게 제일 마지막 줄에 나와 있던, 그래서 x가 주어질 때마다 얘를 포함하는 이제 계집합이 이제 n개가 생기는데, 이 계집합이 x에 의존해서 계속 생기는데, 그래서 이 집합을 지금 x에 의존해서 생기는 계집합이고 nx라는 이름으로 지금 적었어요. 그래서 얘를 지금 nx라는 이름으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nx라는 집합은 얘를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이제 곱한 공간에 있는 계집합이에요. 그래서 이 nx라는 집합은 얘를 포함하고 있고 이제 곱한 공간에 있는 계집합이 되고, 그럼 이제 관 보조 정리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관 보조 정리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얘를 포함하고 있는 곱한 공간에 있는 계집합이 주어지게 되면 이 속에 이제 관을 넣을 수 있다. 그게 이제 관 보조 정리였었고, 그래서 이런 관을 넣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또 wx라는 계집합이 이제 생기는 게 이제 관 보조 정리에 의해서 나타나요. 예. 그래서 이런 wx라는 이제 계집합이 이제 존재한다. 이제 관 보조 정리에 의해서 x에 의존하는 이런 nx라는 집합, x에 의존하는 이제 wx라는 x동네 계집합이 이렇게 생겨요. 예. 여기 나와 있는 UI는 물론 이제 전체 공간의 계집합이에요.
예, 여기 UI들은 이제 전체 공간에 있는 계집합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관보조 정리에서 나타난 이제 WX는 물론 X 동네의 계집합. 이건 X에 의존하는 뭐 NX, 또 X에 의존하는 이제 WX 이런 사항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X에서 이제 점을 하나씩 꺼낼 때마다 WX들이 생기고, 이런 WX들은 이제 모조리 다 모으면 당연히 X가 당연히 커버가 돼요. 뭐 점만 모아도 당연히 커버가 되니까 뭐 당연히 WX들을 다 모으면 당연히 X가 커버가 되고, 그럼 역시 이제 X는 이제 긴밀이니까 이 W들을 이제 역시 유한계를 모으면 다시 X가 이제 커버가 된다. 예. 그래서 W들 M개로, 그래서 W들 M개로 이제 X가 커버되는 이런 W가 유한계가 있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X 동네에서 이런 유한계의 X들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W들 M개로 이제 X를 이제 표현해 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 곱한 공간에 대해서 X를 다시 W가 들어간 표현으로 지금 다시 썼고, 그래서 이 둘을 곱한 거랑 이 곱하고 이제 합집합을 한 거랑 지금 같고, 이제 Y가 지금 전체 집합이니까 이게 같아요. 이제 같고, 그리고 이제 곱한 공간을 관 유한계로 이제 쓴 거예요. 관, 뭐 예를 들어서 관 한 20개를 합하면 저 곱한 공간이 된다. 뭐 이런 상황이. 그래서 뭐 관 한 유한계로 이제 곱한 공간을 다 표현했다. 그래서 관이 각각 이제 유한계로 덮이는 얘기를 이제 마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관에 대해서 이제 유한계로 이제 곱한 집합이 이제 표현이 되고, 이제 각각의 이제 그 관들은 이 표현도 여기 잠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X하고 요 사이에, 그러니까 NX가 얘를 포함하고 있는 계집합이어서 이제 관 보조 정리에 의하면 요 속에 관이 들어가는 내용이었는데, 결국 각각의 그 관들은 NX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NX는 여기 유한계의 계집합으로 다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각각의 관들이 이제 유한계의 계집합으로 덮인다. 그런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각각의 이 관들은, 여기 있는 각각의 관들은 여기 NX에 들어가 있고, 그 NX는 계집합을 유한계만 가지고 오면 되는 상황이어서, 이 각각의 관들은 전체 동네에 있는 계집합의 유한계로 덮을 수가 있다. 이 상황 이제 그대로요. 요 NX가 얘를 덮는 거고, 결국은 유한계로 얘를 덮은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관이 유한계로 덮인다. 그래서 이 각각의 관들이 유한계로 덮이고, 그 관 유한계로 얘를 또 합집합해서 쓸 수 있으니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뭐 한 관 20개로 얘를 덮는 거고, 각각의 관은 한 30개의 계집합으로 덮는다라고 하면 뭐 600개의 계집합으로 얘를 충분히 덮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관 유한계의 합집합이다. 그리고 각각의 관이 유한계로 덮을 수 있다. 그래서 곱한 공간도 유한계로 덮을 수 있다. 이 상황을 확인한 거고, 곱한 공간의 긴밀을 확인한 것이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관 보조 정리가 쓰이고 있는 부분은 NX가 얘를 포함하는 계집합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관을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관 보조 정리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확인한 게 저 참고 명제에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에 대한 확인을 한 건데,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도 이제 사양사상을 이용하면 또 바로 확인이 된다. 예. 예. 사양사상을 가지고 오시면 뭐 x 곱하기 y에서 x로 가는데 사양상을 가지고 오시면 사양사상은 당연히 연속함수예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방향이어서 오른쪽엔 얘가 긴밀인 얘기가 이제 가정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긴밀 이제 연속함수는 긴밀을 보내게 되면 이제 치역도 긴밀인데, 물론 사형사상은 전사니까 뭐 얘가 그대로 이제 공역이자 치역이에요. 그래서 연속함수인 사형사상에 의하면 긴밀을 보내고 나면 얘도 긴밀이다. 그래서 얘가 긴밀이면 x가 긴밀이다를 x로 보내는 사형사상이 바로 얘기를 하고, 똑같은 얘기로 y로 사용을 시키게 되면 결국은 또 y도 긴밀인 얘기가 똑같이 나오는 거여서 사형사상을 이용하면 오른쪽에서 왼쪽도 성립한다. 결국 양쪽이 다 성립하는 내용이다. 예. 그래서 x, y가 둘 다 긴밀인 것과 곱한 공간이 긴밀인 것은 동치다. 예. 뭐 기출 문제를 이제 보시면 여기 지금 곱한 공간에 대해서 이제 긴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고, 뭐 방금 참고 명제처럼 각각이 다 긴밀이면 이제 성립하는 명제다. 또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뭐 각각 x가 긴밀인지 y가 긴밀인지 그렇게 체크를 해보셔도 되는 거다. 예.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x는 이제 자연수 집합의 기저 형태가 이제 몇 이상인 숫자들이 이제 기저로, 뭐 기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미 본 적이 있었어요. 이제 x 공간에서는 A4라는 게 이제 4 이상 집합이고, 결국은 여기 어떤 숫자 이상이 이제 그 A4라는 것에 대한 정의고, 이제 4를 갖는 기저, 그러니까 4 이상도 당연히 4를 갖게 되고, 3 이상도 4를 갖게 되고, 2 이상도 4를 갖게 되고, 1 이상도 4를 갖게 되고, 물론 1 이상은 전체 집합이에요. 그래서 4를 갖는 기저가 4 이상, 3 이상, 2 이상, 1 이상 뭐 이런 애들이 4를 갖는 기저고, 좀 사이즈가 당연히 작아야 의미를 갖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4를 갖는 기저 중에서 사이즈가 가장 작은 애가 A4예요. 뭐 이런 상황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 유상 공간이 X라는 유상 공간이고, 지금 뭐 긴밀인지를 확인을 할 때 결국 아무개 집합이나 이제 덮어놓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자연수에는 1이라는 원소가 있고, 그럼 1을 갖는 계집합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1을 갖는 계집합은 결국 1 이상 집합이야. 이미 전체 집합이야. 그래서 1 이상 집합 이미 전체 집합. 1을 덮는 기저는 이미 전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을 덮는 애를 찾아오는 순간 이미 전체가 나오고, 전체가 당연히 덮는 게 또 당연하니까. 그래서 긴밀이 되는데 결국은 1이 있으니까 1을 덮는 기저는 A1 전체밖에 없고, 그냥 그거 하나가 당연히 덮는 거다. 예. 그래서 긴밀이 맞다. 예. 그래서 X 공간은 이제 긴밀이 맞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Y 공간은 여기 지금 얘가 실수의 보통 이상 공간에 지금 부분 공간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부분 공간으로 보면서 이제 긴밀을 확인하는 거하고 부분 집합으로 보면서 긴밀을 확인하는 거는 또 동치다. 예. 결국은 예를 들면 뭐 부분 집합으로 보시면서 여기서 긴밀인지를 체크해 보는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실수의 보통 이상 공간에서 유계폐 구간은 긴밀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 y는 긴밀이 맞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계폐 구간은 이제 긴밀이 맞다. 예. 그래서 이런 유계폐 구간 형태 이제 긴밀이 맞다. 예. 그래서 y도 긴밀이 맞고, 둘 다 긴밀이 맞기 때문에 곱한 것도 긴밀이 맞다. 예. 그다음에 참고 명제하고 밑에 이제 정리 내용은 그냥 뭐 증명 없이 그냥 증명 생략하고 그냥 명제들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형사상 같은 경우는 뭐 연속하고 계사상 개념은 이제 자연스럽게 성립한다. 예. 당연히 이제 공역 쪽에서 계집합을 일반적으로 꺼내서, 그래서 여기 지금 사형사상의 공역이 지금 X니까 뭐 X 동네에 있는 계집합, 공역 쪽의 계집합을 아무거나 꺼내서 역상을 시키면, 뭐 사형사상이니까 이제 역상을 시키면 뭐 앞에는 그대로 G를 쓰고 뒤에는 전체가 오면 되니까, 뭐 당연히 얘가 정역의 계집합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형사상은 공역에 있는 계집합을 역상할 때마다 정역의 계집합이 될 수밖에 없고, 사형사상은 언제나 연속이다. 예. 그 다음에 또 언제나 또 계사상이다. 예. 그래서 이쪽 동네에 있는 계집합을 결국 일반적으로 보내려고 하면, 이쪽 동네 기저를 일반적으로 보낸다라고 하면 계집합끼리 곱한 걸 보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X동네의 계집합과 Y동네의 계집합을 곱하면 이게 정의역의 일반적인 기저고, 정의역의 일반적인 기저를 보내게 되면 당연히 정의역의 계집합이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래서 뭐 기저를 보낼 때마다 계집합이다. 이제 계사상이 맞다. 그래서 사형사상이 연속인 거, 사형사상이 계사상인 거 언제나 성립하는 내용이고, 사형사상이 폐사상이란 보장은 없다. 이제 기출문제 중에서 R2에서 R로 보내는 그냥 사형사상 같은 경우에 얘가 폐사상이 아니다 라는 기출문제가 역시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폐집합을 보내게 되면 이제 폐집합이 안 되는 게 생기고, 그래서 결국 폐사상이 아닌 거 지금 확인을 한 거고, 그래서 사형사상에 대해서 폐사상 내용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일단 연속 계사상은 항상 성립하고 폐사상은 안 될 수도 있다. 예. 그럼 이제 교재는 다음 정리는 이제 사형사상이 폐사상이 된다라는 것은, 사형사상이 폐사상이 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x 곱하기 y에서 x로 보내는 사형사상이 폐사상이 된다라는 것은 x가 긴밀인 것하고 이제 동치가 성립한다. 그래서 x가 긴밀일 때만 이 사형사상이 폐사상이 된다라는 정리 내용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니고 x가 긴밀일 때는 폐사상도 된다. 그래서 뭐 증명 없이 이제 이런 정리 내용이 있다 정도로 이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리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정리 보시면 이제 전체 공간은 이제 T2 공간이고, 각각에 있는 KN들은 공집합이 아니면서 이제 긴밀집합이고, 그래서 전체는 T2고 각각은 이제 긴밀이고, 이제 이 포함관계를 다 만족하는 집합이면 교집합을 다 했을 때 공집합이 아니다. 그래서 T2 공간이고 이제 각각의 긴밀이고 포함관계까지 다 만족하는 집합들이면 교집합을 다 했을 때 공집합이 아니다. 그래서 결과를 지금 부정하고 이제 공집합이다 해서 이제 시작하고 있어. 만약에 공집합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그냥 여기 K1 따로 떼내고 다시 두 번째부터 교집합을 다 하고 K1을 교집합한 거 물론 똑같은 집합이고, 지금 가정이 지금 공집합이라고 가정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둘이 지금 만나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 얘를 잠깐 네모라고 부르면 이 네모의 여집합에 K1이 이제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만나지 않으니까 K1이 이 네모의 여집합 쪽에 이제 들어가 있게 되고, 뭐 드모르간 법칙을 쓰시면 이제 이렇게 쓰시면 같은 거고, 그래서 이 K1이라는 집합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 KN은 지금 긴밀 가정이 있었는데, 여기 긴밀이라는 가정이 이제 KN에 있었는데, 전체가 이제 T2라는 것도 이제 가정이 있었고, 그래서 T2 공간 안에 있는 긴밀 집합은 폐집합이다. 그래서 T2 공간 안에 있는 X가 T2고, 거기 안에 있는 KN들은 이제 긴밀이고, T2 공간 안에 있는 긴밀은 폐집합이다. 그래서 이 KN들은 각각의 지금 폐집합이고, 폐를 여집합시킨 얘네들은 계집합이다. 예. 결국은 이제 계집합들의 합집합으로 이제 K1을 덮은 거예요. 결국은 이제 열린 덮개가 하나 나온 상황이. 그래서 K1 입장에서는 이 녀석이 열린 덮개가 된다. 예. 지금 포함하고 있으니까 열린 덮개가 되고, 물론 K1도 긴밀이야. K1도 긴밀이고, 결국 이제 유한계로 다시 커버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S개, 뭐 여기 S 빼기 한 개로 커버했다. 예. 이제 유한계로 이제 긴밀 집합을 역시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고, 다시 드모르간 법칙을 쓰시면 뭐 이렇게 여집합 형태대로 다시 쓰실 수 있고, 결국은 K1이 여기 가로의 여집합 속에 이제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가로하고 또 K1은 또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의 여집합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가로친 집합하고는 또 만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여기 K1부터 여기 유한계까지 다 교집합을 더한 거 이제 만나지 않는 상황인데, 여기 N2부터 NS까지 그런 첨자들 있고, 여기 1이라는 첨자 있고, 그래서 여기 첨자가 총 유한계가 있는데, 그 첨자 유한계 중에서 뭐 가장 큰 첨자가 있을 거고, 그걸 M이라고 쓰게 되면 이 교집합을 다 시킨 게 결국 M이 되는 거죠. 지금 뭐 이런 상황이 가정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이런 포함관계가 가정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여기 첨자에 대해서 커질수록 작은 쪽으로 포함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거 만약에 세 개를 이제 교집합을 하시면 당연히 이런 상황들이 돼요. 그래서 이 첨자 세 개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첨자를 하나 쓴 거랑 당연히 같게 돼요. 그래서 여기 첨자들에 대해서 가장 큰 첨자가 지금 M이니까 교집합을 다 하면 뭐 KM 집합이 된다. 예. 결국 공집합이 나왔는데 가정 중에 이 각각은 다 공집합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각각은 공집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집합이 되면 바로 모순이고 결국 이제 공집합이 아닌 게 맞다. 예. 그리고 역시 이제 증명 과정에서 또 이 정리 내용들이 또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 긴밀 공간 안에 있는, 여기 T2 공간 안에 있는 이제 긴밀 집합은 폐집합이 된다. T2 공간 안에 있는 긴밀 집합은 T2 공간 안에 있는 긴밀 집합은 폐집합이 된다. 이 내용이 또 부분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수의 보통 이상 공간은 뭐 T2가 되는 공간이고, 이런 유계폐 구간들은 또 긴밀이 되는 공간이고, 그래서 여기는 T2 공간이고, 각각은 이제 긴밀 집합이고, 물론 얘가 이제 포함관계까지 다 만족하고 있으면 조금 전에 정리 내용에 의해서 교집합을 다 했을 때 공집합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해석학에서 쓰고 있는 이제 축소구간 정리가 지금 여기 따름 정리로 나와 있는데, 해석학에서 쓰고 있는 이 축소구간 정리에 대해서 더 일반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정리다라고 보시면 해석학에서 쓰고 있는 축소구간 정리보다 더 일반적으로 써져 있는 정리 내용이다. 결국 이거에 대해서 따라오는 내용으로 이제 축소구간 정리를 보실 수 있다. 전체가 T2고 각각이 이제 긴밀이고 포함관계까지 있으면 교집합을 다 해도 공집합이 아니다. 이 내용에 의해서 해석학에서 쓰고 있는 축소구간 정리 내용이 따라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보기는 아까 이제 전체가 T2라는 조건하고 KN들이 이제 긴밀이라는 조건이 둘 다 있을 때 이제 정리가 있었는데, 뭐 이거가 빠지거나 이거가 빠지면 이제 정리 내용이 안 될 수도 있는 예제가 있다. 뭐 그런 보기가 이제 이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로 1번은 이제 보통 이상 공간이 나와 있는데, 물론 보통 이상 공간은 T2 공간이 맞아요. T2 공간이 맞고, 그 다음에 AN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여기 뭐 n이 점점 커질 때마다 집합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전체가 T2가 맞고, 이제 사실 폐집합인지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긴밀인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지금 얘는 이제 긴밀이 아니죠. 여기 지금 뭐 여기 n을 점점 키워나가서 따라가 보면 이제 유한 부분도 걔가 없고, 사실 저희가 이따가 정리로 증명도 하겠지만 유계폐하고 사실 동치고, 보통 이상 공간에서는 유계폐하고 동치인데 유계가 아닌 애들은 당연히 긴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중에 이렇게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이런 내용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실제로 얘를 교집합을 다 시키면 공집합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안 되는 게 있으면 얘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보기고, 사실 뭐 폐집합인 거를 확인해 보면 여기 n이 들어가 있으니까 폐집합인 건 맞아요. 근데 사실 긴밀까지 됐을 때가 이제 정리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공집합이 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 보기도 뭐 같은 맥락인데, 이제 위상에 지금 여유한 공간이 나와 있는데, 여유한 공간은 무슨 집합이 와도 긴밀이다. 그래서 여유한 공간은 항상 긴밀이다.
그리고 여유한 공간이 T2인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여유한 공간은 모든 계집합이 만나기만 한다. T2가 아니고 정칙이 아니고 정규가 아니고 분할이 없고 연결이다. 어쨌든 T2가 아니다. 이게 아니고 물론 이제 요집합은 포함관계에는 이제 성립하고 있고 물론 이제 교집합을 다 하시면 공집합이에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이렇게 안 되는 게 있는 상황이면 얘가 공집합이 될 수도 있다. 뭐 폐집합은 여유한 공간이면 전체하고 공집합 빼고 보면 유한집합만 폐해요. 뭐 얘는 유한이 아니니까 물론 폐집합은 아니에요. 어쨌든 뭐 긴밀은 맞고 어쨌든 가로 1, 2번 다 T2하고 긴밀 내용 중에서 하나씩이 성립 안 하는 게 가로 1, 2번에 들어가 있고 여기 교집합을 다 취한 게 공집합이 되고 있는 예제예요. 다음은 이제 유한교집합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것에 대한 뭐 정의를 보고 긴밀에 대한 뭐 동치명제를 하나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요 집합 쪽이 유한교집합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뭐 유한계를 어떤 식으로 갖고 와도 뭐 20개를 갖고 오든 뭐 30개를 갖고 오든 유한계를 갖고 올 때마다 유한계를 교집합을 한 부분에 뭐 유한계를 교집합을 했을 때 이제 만나는 부분이 항상 있으면 유한교집합 조건을 만족한다. 뭐 유한교집합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돼.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유한계를 갖고 올 때마다 교집합이 있을 때 유한계를 어떤 식으로 갖고 와도 교집합이 있을 때 유한교집합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한교집합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뭐 긴밀에 대한 뭐 동치명제를 하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냥 G는 계집합의 이름으로 F는 그냥 폐집합의 이름으로 좀 쓰기로 하고 저희가 이제 긴밀이다에 대한 이제 정의가 뭐 덮개를 줄 때마다 G는 계집합이니까 열린 덮개를 줄 때마다 유한 부분 덮개가 존재한다. 이게 이제 긴밀에 대해서 그냥 정의인 거죠. 그래서 뭐 열린 덮개가 열린 덮개가 주어지게 되면 이제 유한 부분 덮개가 항상 존재한다. 뭐 그냥 정의면서 당연히 이제 동치고 여기 니은번의 명제를 여기 등호 관계를 양변 여집합해서 다시 쓰고 이 등호 관계를 양변 여집합을 해서 다시 쓰면 어차피 양변 여집합을 해서 다시 써도 당연히 동치예요. 그래서 여기 양변을 여집합을 해서 다시 썼어요. 양변 여집합을 해서 다시 썼고 양변 여집합을 해서 다시 썼고 드모르간 법칙으로 그냥 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등호 관계를 양변 여집합으로 다시 쓴 거니까 역시 니은과 디귿도 동치예요. 동치고 여기 계집합을 여집합시킨 표현을 그냥 폐집합 이름으로만 다시 쓴 게 가로에 써져 있고 그냥 여기 여집합 표현만 그냥 폐집합 표현으로 바꾼 거기 때문에 역시 뭐 똑같은 명제예요. 그래서 뭐 기역, 니은, 디귿, 뭐 디귿의 가로까지 다 똑같은 명제예요. 다 똑같은 명제고 여기 괄호 쪽에 가로 쪽의 명제를 대우로 좀 써본 게 리을에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괄호 쪽을 보시면 여기 폐집합 F알파들을 교집합을 다 해서 이제 공집합이면 적당한 유한계 폐집합을 갖고 와서 교집합을 유한계를 교집합시킨 것도 공집합이 되는 이런 유한계 폐집합이 있다. 이 괄호 안의 명제를 이제 대우로 얘기를 해보면 이쪽 부분을 부정하면 이쪽 부분이 부정되는 그런 쪽의 명제를 쓰면 이제 대우 명제가 돼. 그래서 이쪽을 이제 부정을 해보면 여기가 지금 적당한 유한계 F들이 교집합을 시켜서 공집합이다. 그런 적당한 유한계가 있다. 이걸 부정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유한계를 갖고 와도 얘가 공집합이 아니다. 이게 부정한 거가 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유한계를 갖고 와도 이게 공집합이 아니다. 그게 결국은 유한교집합 조건을 만족한다의 정의예요. 그래서 결국 이 뒷부분을 이제 부정한 거가 그대로 유한교집합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서 이것을 부정하면 결국 유한교집합 조건을 만족하면 이것을 부정하면 결국은 다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아니다. 그냥 가로 부분을 대우명제로 썼을 때 즉 뒷부분을 부정한 명제 자체가 유한교집합 조건을 만족한다를 그냥 풀어 쓴 부분. 결국은 얘를 대우로 쓴 리을도 당연히 동치가 돼서 뭐 다 동치다. 예.
그래서 이제 긴밀에 대한 동치명제 중에 이제 유한교집합 조건을 이용하는 동치명제가 리을에 나와 있고, 그냥 리을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얘가 어떤 폐집합족인데 유한교집합 조건을 만족하는 폐집합족이에요. 그러니까 유한계를 갖고 올 때마다 만나는 게 있어요. 유한계를 갖고 올 때마다 만나는 게 있는 그런 폐집합족이 이제 주어질 때마다 교집합을 다해도 공집합이 안 되면 그것도 긴밀하고 그냥 똑같은 명제다. 이제 그런 내용이. 그 유한교집합 조건을 만족한 데 정의는 유한계를 갖고 올 때마다 만나는 게 있을 때, 유한계를 갖고 올 때마다 만나는 게 있을 때 유한교집합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돼. 이제 저희가 이제 9장 3절에서 이제 보통이상 공간, 이런 보통이상 공간에서 긴밀과 유계폐는 동치가 성립한다. 이제 그걸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계폐와 이제 보통이상 공간에서 긴밀과 유계폐는 동치다. 그래서 그냥 필요한 용어 중에 이제 세포라는 거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1세포라고 정의한 게 그냥 실수집합에서 그냥 요 유계폐 구간을 1세포라고 정의를 했고, 여기 R2 공간 안에서 유계폐 구간이 2개 곱해져 있는 요 형태를 2세포, 그 다음에 3차원 공간, R3 공간에서 이거 3개 곱한 거를 3세포, 이제 세포들을 지금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수를 K 곱한 집합에서 여기 유계폐 구간을 K개 곱한 거, 이거를 뭐 K세포, 이렇게 세포들에 대한 정의를 했어요. 그렇게 세포를 정의를 했는데 이제 긴밀이다. 예. 뭐 편의상 R2에서 보시면 이제 아까 2세포였던 이런 표현이, 그래서 이런 표현이 이제 긴밀이 맞다라는 내용이 지금 정리 내용 9.3.2고, 그냥 저희 앞에서 다루고 온 내용들을 이제 모으시면 돼요. 오늘 조금 전에 나왔던 긴밀과 긴밀을 곱한 게 긴밀이다. 이 내용하고,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여기 이제 실수 보통이상 공간에서 저 폐구간 하나가 이제 긴밀이다. 그래서 이거 하나가 결국 긴밀이고, 이거 하나가 긴밀이고, 그럼 2개 곱한 것도 긴밀이다. 뭐 3개 곱한 것도 긴밀이다. 4개 곱한 것도 긴밀이다. 이제 그 상황이 다음 정리 내용이. 그래서 뭐 이런 2세포 혹은 뭐 3세포 모두 다 긴밀 내용이 성립한다.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증명까지 했던 참고 내용 다시 나와 있는데, 전체가 T2고 각각이 긴밀이고 포함관계를 다 만족하고 있으면 교집합을 다 했을 때 공집합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실수로 K개 곱한 공간, 여전히 이제 T2 공간이 맞고, 거기에 있는 뭐 세포들에 대해서 여기 이제 포함관계까지 다 만족하게 되면 세포들이 긴밀이기 때문에 뭐 각각의 포함관계까지 만족하고 있으면 교집합을 다 해도 이제 공집합이 아니다. 그냥 요 정리 내용에 의해서 그대로 역시 이어지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통이상 공간에서 이제 뭐 유계 여부들을 지금 써놓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유계라는 거는 어떤 A집합이 유계다라는 거는 여기 어떤 숫자를 반지름으로 쓸만한 게 있으면 돼요. 뭐 4면 4, 5면 5, 뭐 10이면 10. 그래서 적당한 숫자 반지름을 적당히 쓸 게 있어서 그 볼 하나로 A집합을 덮어낼 수 있으면, 이런 숫자 반지름이 존재하면 A를 유계다.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고, 뭐 똑같은 내용으로 A집합에 대한 지름값이 어떤 숫자보다 작게 되는 이런 숫자가 있으면 역시 유계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리 공간에서 유계라는 개념은 뭐 지름값이 어떤 숫자보다 작게 되는 이런 숫자가 있을 때, 뭐 똑같은 말로 어떤 반지름 자리에다 어떤 숫자를 적어서 이 볼 하나로 이 집합을 포함하게 됐을 때, 여기 적을 숫자가 있을 때, 뭐 똑같은 말로 여기 적을 숫자가 있을 때 저희가 A집합을 유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냥 보통 거리 공간에서 뭐 x도 이렇게 제한 범위가 있고 y도 이렇게 제한 범위가 있으면 뭐 당연히 유계인 거고, 여기 지금 직선인데 제한 범위도 없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이제 유계가 아닌 거고, 이제 세포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이 세포 같은 경우 당연히 적당한 볼 하나로 얘를 덮는 게 당연히 가능해요. 예, 그리고 당연히 뭐 지름값을 구해보면 어떤 숫자보다 작게 나올 거예요. 당연히 뭐 이런 거 당연히 유계다. 예. 그리고 이제 참고 내용이 나오고, 이제 저희가 이제 확인해야 될 정리가 이제 나오는데, 보통 이상 공간에서 긴밀 개념하고 유계폐 개념, 여기 A, B번이 이제 동치다. 이제 저희가 이걸 확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상 공간에서는 긴밀과 유계폐는 동치다. 이걸 확인하려고 하고, 사실 저기 보통 이상 공간은 이제 보통 거리 공간이기도 하고, 이제 보통 거리 공간, 보통 이상 공간에서 이 둘이 이제 동치 개념이 성립을 하는데, B번에서 A 쪽하고 A번에서 B번 쪽에 일반적인 거리 공간 쪽의 얘기가 이제 참고로 먼저 적어드렸습니다. 일반적인 거리 공간에서 긴밀이면 유계폐가 성립을 항상 한다. 예, 모든 거리 공간이 긴밀이면 유계가 되고 긴밀이면 폐가 된다. 예. 그래서 긴밀이 됐을 때 유계가 되고 긴밀이 됐을 때 폐가 되는 거 모든 거리 공간이 다 성립한다. 근데 유계가 되고 폐가 됐을 때 긴밀이라고 보장하는 건 아니다. 이제 거리 공간 중에는 이쪽 방향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긴밀과 유계폐 쪽의 확인이 긴밀이면 유계폐는 모든 거리 공간에서 되고 유계폐가 긴밀이냐 이건 거리 공간 중에는 안 될 수도 있다. 예. 그리고 보통 거리 공간은 니은마저 성립을 하는 게 맞고 보통 거리 공간은 기역 니은 다 성립하고 보통 거리 공간에서는 동치가 된다. 예. 뭐 보통 위상 공간에서는 A하고 B가 이제 동치가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양쪽 다 이제 보시면 이제 A에서 B쪽 방향이 유계폐가 되면 긴밀이 된다. 이쪽 방향이에요. 유계폐가 되면 긴밀이 된다. 이쪽 방향이고, 그래서 유계하고 폐가 지금 성립하는 상황이 가정되어 있어요. 일단 유계라는 상황은 뭐 편의상 이제 n이 2인 경우로 얘기를 해보면 뭐 이런 집합이 사실 유계집합인 상황인데, 뭐 유계집합은 사실 적당한 세포로 당연히 덮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유계집합은 뭐 적당한 세포로 덮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유계면 적당한 세포로 이제 덮어낼 수 있고, 이런 세포들은 다 긴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I는 지금 긴밀 공간이고, 그래서 긴밀 공간, 얘는 긴밀 공간이고, 긴밀 공간 안에 있는 폐 부분 집합이 그래서 A쪽에서 유계계하고 폐계가 A에 가정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A에서 유계하고 폐가 가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유계계를 이용해 보면 어떤 세포가 이제 덮어내는 애가 나타나게 되고, 세포가 이제 긴밀이 성립하기 때문에 긴밀 공간 안에 있는 폐 부분 집합이, 그래서 긴밀이 맞다. 예. 이게 A에서 B쪽 방향이고, 이제 B에서 A쪽 방향, 이제 긴밀을 가정한 상황에서 유계를 확인하고 긴밀을 가정한 상황에서 이제 폐를 확인하는 부분이, 여기 보통 이상 공간은 T2 공간이 T2 공간이고, T2 공간 안에 있는 긴밀 부분 집합, 이제 B번이 가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긴밀은 가정되어 있어. 그래서 얘는 뭐 보통 이상 공간은 T2고, T2 공간 안에 있는 긴밀 집합은 폐 집합이다. 그래서 긴밀이면 폐가 되는 상황 이렇게 성립을 하고, 이제 긴밀인 상황을 이용해서 이제 유계를 확인할 때는 이제 덮개를 가지고 오실 때 뭐 반지름이 1인 거, 2인 거, 3인 거, 4인 거, 뭐 자연수 반지름을 모조리 다 모아 놓으면 당연히 이걸 합을 시키면 전체도 당연히 커버할 수 있고, 뭐 당연히 K도 커버하게 돼. 그래서 저런 볼은 뭐 당연히 다 모으면 K를 커버할 수 있고, 뭐 긴밀인 게 가정되어 있는 게 B번이고, 결국 이제 유한계로 다시 덮을 수 있다. 그래서 반지름 값으로 적을 게 이제 유한계가 지금 나타나는데,
당연히 그 반지름 유한계 중에서 가장 큰 반지름 하나 적게 되면 결국 이걸 다 합한 게 결국은 그 가장 큰 반지름 볼하고 당연히 같고 이 볼 하나로 K를 이제 덮었어요. 물론 이런 숫자 하나를 적어서 반지름에다 이런 숫자 하나를 적어서 얘를 덮었으니까 6의 2다. 결국 이제 사실 모든 거리 공간에서 긴밀히 긴밀히 6의 쪽을 확인한 흐름은 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거리 공간은 긴밀이면 6의 쪽으로 확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반지름을 계속 자연수를 다 적게 되면 당연히 덮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유한계가 뽑힐 수밖에 없고 가장 큰 숫자의 반지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긴밀이면 6의 쪽은 모든 거리 공간이 다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A하고 B가 이제 양쪽 방향이 다 성립을 하고 동치가 성립을 한다. 그래서 실수의 보통 이상 공간, 보통 거리 공간에서는 긴밀 개념하고 유계패 개념하고 동치다. 예. 그래서 그냥 뭐 다음 기출 문제에서 여기 실수의 보통 이상 공간이라서 뭐 긴밀을 확인하고자 할 때 유계패 개념으로 따져보시면 똑같다. 예. 그래서 유계패 집합은 긴밀하고 동치고 물론 긴밀이고 여기 전체 공간은 물론 유계가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긴밀이 아니고 여기 패집합하고 긴밀하고 교집합을 시켜 보는 게 두 번째 보기에 있는데 여기 패집합하고 편의상 이렇게 보시면 돼. A가 만약에 패고 B가 지금 긴밀이라고 하면 결국 이 패하고 긴밀을 이제 교집합한다 라고 보는 거는 이 긴밀 자체를 유계패로 보면 되고 결국은 얘하고 얘를 교집합을 한다라는 거는 패집합하고 패집합을 교집합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패하고 패를 교집합하면 당연히 패가 되고 여기 어차피 교집합을 시키면 6개보다도 당연히 작은 집합이니까 당연히 6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을 교집합을 하면 B가 이미 6개니까 교집합을 한 것도 당연히 6개예요. 그래서 결국 교집합을 하면 역시 6의 패가 다 돼요. 역시 이제 긴밀이다.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긴밀 집합 안에 있는 패 부분 집합이 긴밀인 건 사실 모든 공간에서 되는 개념이 긴밀 공간 안에 있는 패 부분 집합이 긴밀이다. 이제 모든 공간에서도 되는 개념이고 사실 여기에서도 당연히 이 긴밀을 역시 유계패라고 이제 보시면 돼. 그래서 결국 이제 A가 이제 유계패가 다 되는 집합이고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뭐 패집합인 B를 가지고 오게 되면 유계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당연히 유계집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B도 유계인 개념이 성립해요. 물론 패도 성립했으니까 유계패가 역시 다 성립해요. 그래서 역시 뭐 긴밀이 맞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 보통 이상 공간에서 유계패를 긴밀과 동치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예. 역시 뭐 또 다음 정리 내용하고 뭐 관련 지어서 여기 참고 명제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뭐 실수의 부분 집합인 A가 이제 뭐 공집합도 아니고 유계다라고 했을 때 뭐 상하나 하한이 더 존재하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상하나나 하한은 다 패포 집합에 다 들어간다. 상한이든 하한이든 패포 집합에 당연히 다 들어가고 A 집합에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패집합이면 패포랑 이미 같기 때문에 뭐 니은도 성립하고 패집합이면 당연히 A에 들어간다. 그리고 뭐 상하나 하한이 다 있는 집합은 패집합이냐 뭐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1이 지금 뭐 하한이면서 여기 집합에 들어가 있고 4가 상한이면서 집합에 들어가 있고 사실 2하고 3이 없는 집합이니까 얘는 물론 패가 아니고 그래서 하한이나 상한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뭐 패가 될 필요는 없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제 상한이든 하한이든 패포에 항상 들어가는 거고 A 자체가 패면 이미 A 집합 안에 상한 하한이 다 있다.
그래서 뭐 다음 정리를 방금 전에 뭐 참고 내용을 좀 이용하시면 돼요. 이제 x가 지금 긴밀이고, 그러니까 정의역이 긴밀이고 함수가 연속이고 이제 공역이 실수의 보통 이상 공간이었을 때, 그래서 연속함수고 정의역이 긴밀이면 여기 뭐 최대값과 최소값이 이제 존재한다. 예. 그래서 연속함수, 정의역이 긴밀인 연속함수, 공역이 실수의 보통 이상 공간이었을 때 최대값을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 예. 그래서 함수가 연속이고 정의역이 긴밀이면 이제 치역도 긴밀이고, 그리고 이제 실수의 보통 이상 공간에서는 긴밀과 유계패가 이제 동치다. 예. 그래서 얘가 긴밀이니까, 그리고 유계패 개념하고 긴밀 개념은 여기 실수의 보통 이상 공간에서는 동치다. 예. 그래서 유계 개념하고 이제 패 개념이 다 성립을 하고, 유계 개념이 있으니까 하한이든 상한이든 다 존재한다. 예. 근데 이제 패집합 개념도 있으니까, 그래서 유계 때문에 상한 하한이 존재하고 패집합 개념 때문에 집합 안에 들어간다. 예. 일반적으로 뭐 패포에 들어가지만 패집합이기 때문에 패포랑 같은 집합이고 여기에 들어간다. 예. 그럼 상한도 치역에 들어가고 하한도 당연히 치역에 들어가요. 이미 치역에 들어갔으니까 어떤 함수 값이고 치역에 들어갔으니까 어떤 함수 값이에요. 얘가 함수 값이기 때문에 최대값인 거고, 얘가 함수 값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최소값이다. 예. 결국은 이제 최대 최소가 다 존재한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이상 공간에서 긴밀과 유계패 이제 동치 개념, 연속함수는 긴밀을 보내도 이제 긴밀이 된다. 그리고 상한이나 하한이 일반적으로는 패포에 들어가는 거고, 패집합이면 얘가 패포랑 같으니까 이 집합에 이제 상한 하한이 들어간다. 예. 예, 저희 여기까지 좀 보고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쉬었다 하겠습니다.